왜 일본 사람들은 누가 과일을 달라 하면 나무를 베어버릴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기 어려웠다. 누군가 집 앞 감나무의 열매가 탐스러워 보여 한두 개 달라 했을 뿐인데 다음날 그 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지가 잘리고 뿌리째 뽑혀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한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시골 마당에 매실나무나 감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웃들은 올해도 참 잘 열렸네 하며 웃는다. 주인은 몇 개 따서 건네주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며 정을 나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고 사람 사는 맛이라 여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한마디가 다르다. 과일을 좀 따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청유가 아니라 그들의 경계를 건드리는 일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생활이 침범당했다고 느낀다. 그들은 생각한다. 오늘 한 사람이 물으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평화롭던 정원이 낯선 이들의 시선으로 가득 차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한다. 번거로움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 차라리 나무를 없애자. 그 선택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들만의 질서와 철학이 숨어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내가 편하려면 먼저 남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깊은 성정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누군가 감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주인은 흔쾌히 대답한다. 몇 개 따가세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 말 속에는 따뜻한 정, 나누는 기쁨, 그리고 사람 사이의 온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같은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의 관심보다 사생활의 침범이 먼저 떠오른다. 그들에게 마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집과 세상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이며 마음의 안식처다. 그 경계를 누군가 건드리는 순간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을 막기 위해 그들은 때로 냉정해진다. 정보다 규칙이 앞서고 따뜻함보다 조용한 질서가 소중하다. 한국에서는 이웃이 찾아와 과일을 달라 하면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라 불린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상황이 관리되지 않은 위험이 된다. 누군가가 따가면 다른 이도 따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찍은 사진 한 장이 퍼지면 내 집 앞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다. 정이 아닌 평화를, 나눔이 아닌 고요함을. 그렇게 잘려나간 나무는 단순한 가지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지켜온 조용한 질서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과연 따뜻함만이 선일까? 혹은 평온을 지키기 위한 냉정함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일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경계를 중시해왔다. 그들의 집에는 높은 담장이 있고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다. 거리에서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전철 안에서는 속삭이듯 대화한다. 아이들에게조차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배우며 자란다. 그들에게 예의란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경계의식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다. 누군가가 문 앞을 지날 때 느껴지는 시선, 낯선 이의 발소리 혹은 가볍게 열린 대문 하나조차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울타리를 높이고 시선을 낮춘다. 그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왔던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과일을 달라는 한마디는 작은 부탁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일본인에게 마음의 문은 함부로 열 수 없는 성역과 같다. 한 번 허락하면 그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한 번의 허용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질서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무를 베는 행위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의 복원이며 경계의 재설정이다. 우리에게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다. 조용한 나라, 조용한 사람들, 그 속엔 말보다 깊은 생각이 숨어 있다. 그들은 언제나 묻는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평화를 깨뜨리진 않았을까?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낸다는 일은 언뜻 보면 사소하다.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는 일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 숨어 있다. 그들에게 질서란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형을 무너뜨리는 단 한순간의 불편함조차 그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보다 온기가 먼저다. 불편하더라도 서로 돕고 가까이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반대다. 온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거리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만 평화가 생긴다고 믿는다.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말수도 줄이고 감정의 표현도 절제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는 단지 그늘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을 나누는 선이다. 그 선을 누군가 넘는 순간 마음의 평온이 깨어진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이다. 잘라내서 다시 고요함을 세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음이나 시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파문이다. 작은 일 하나가 이웃의 관심을 부르고 그 관심이 다시 기대를 부르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어색해진다. 일본인은 그 어색함을 가장 무겁게 느낀다. 그들에게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베며 말한다.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해결이다. 그 냉정함 뒤에는 결국 상대를 배려하는 다른 방식의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책임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책임을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증명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자신의 땅, 자신의 나무,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내 정원으로 들어와 감을 따려다 미끄러진다면 한국에서는 왜 남의 집에 올라갔냐고 꾸짖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곳에서는 침입자의 잘못보다 그 공간이 안전하지 않았던 주인의 책임이 먼저 묻힌다. 실제로 일본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길가에 심은 나무가지가 떨어져 자동차를 긁었다면 나무의 주인은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 집 앞 감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밟고 행인이 다쳤다면 그 역시 주인의 과실이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없애려 한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나무를 베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위험을 없애는 것, 나눔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도덕적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선이고 예의이며 사회의 기본이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냉정이라 부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책임의 표현이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 그리하여 일본의 정원에는 꽃은 남아도 과일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는 책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안전, 이곳 미덕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질서와 예측 가능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래서 그들의 도시는 깨끗하고 규칙은 철저하며 심지어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일정한 리듬을 가진다. 이런 사회에서 불안 요소란 곧 불신의 씨앗이 된다.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면 그것은 금세 문제로 번진다. 그래서 일본인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사건이 일어난 후 해결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옳다고 믿는다.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다. 언제 가지가 부러질지, 열매가 떨어질지, 혹은 누가 몰래 들어와 다칠지 모른다. 그 가능성 하나로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들은 단호히 결정한다. 없애자. 그리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한국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고 냉정하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성숙함이다. 감정보다 원칙이 앞서고 선의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른의 판단이라 믿는다. 결국 일본 사회의 질서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 질서 속에서 그들은 안심하고 숨쉬며 살아간다. 그리하여 나무를 자르는 그 행위조차 파괴가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의식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의 정원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법은 매우 세밀하고 엄격하다. 하지만 그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바로 양심이다. 그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상상만 해도 불편해한다. 한때 가나가와 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길가에 오래된 나무가 폭우 속에 쓰러지며 행인을 덮쳤고 결국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 사건 이후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나무를 새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교토의 한 가정집 앞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할머니가 밟고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 집 주인은 고의가 없어도 안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보상금을 물어야 했다. 그 일은 지역신문에까지 실렸고 그 뒤로 그 골목의 감나무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배운다. 좋은 의도라도 결과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은 선의조차 조심한다. 내가 건넨 친절이 상대를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은 늘 법보다 앞선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요한 하루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며 동시에 배려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나무 한 그루를 베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정을 나누는 것이 미덕이고 내종마였던 게 일본에서는 거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다. 두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다. 모두가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인은 따뜻함으로 관계를 지킨다. 같이 나누자, 그래야 함께 산다. 그 말 속에는 공동체의 숨결이 있다. 반면 일본인은 조용함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방해하지 말자, 그래야 모두 편하다. 그 속에는 질서와 안정의 미학이 깃들어 있다. 한쪽은 손을 내밀어 마음을 잇고 다른 한쪽은 한 발 물러서 마음을 지킨다. 방식은 달라도 결국 추구하는 것은 같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 우리에게는 냉정하게 보이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배려이고 그들의 거리감이 우리에게는 외로움으로 느껴질 뿐이다. 모든 문화는 각자의 상처와 경험 속에서 자라난다. 전쟁, 재난, 밀집된 사회 속에서 일본은 부딪히지 않는 법을 배워 한국은 서로 기대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무나 과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누구는 손을 내밀고 누구는 담을 쌓는다.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이 나름의 이유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이해가 있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조용한 결심과 깊은 철학이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나무를 미워해서 자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 다툼이 없고 오해가 없고 책임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원했을 뿐이다. 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지 않으려는 다정함이 숨어 있다. 사람마다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 다를 뿐 누구도 옳고 그름의 경계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정으로 세상을 잇고 일본은 질서로 세상을 지킨다. 한쪽은 마음을 열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다른 한쪽은 거리를 두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 결국 그 두 길은 모두 인간이 행복을 찾는 서로 다른 길이다. 우리도 언젠가 깨닫게 된다. 나무를 베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타인의 선택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묻는 대신 그 속에 담긴 이유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성숙해진다. 세상은 늘 다르다. 하지만 다름 속에서도 배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차이는 언젠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빈 마당을 떠올린다. 나무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고요함이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